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 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들이 테일러 투자자분 투자총괄 대표 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니까 CPI 넘버가 저희 예상치로는 지난달에 비해서 한 0.1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 CPI는 사실 0.1%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 CPI 내에 터져 있는 서비스 섹터가 아직도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믹스 시그널이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CPI가 발표됨으로써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뎌진 것으로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뱅킹이에요. 뱅킹 섹터의 리스크가 지금 작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현지에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실 현금이 약 6조 달러 정도가 지금 어디를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 아시다시피 지금 2년 국채가 4%대에서 3%대로 주저앉고 그게 현재 자산이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볼 때는 은행에서 은행 융자 하는 것들이 15% 이상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 또는 은행에서 다시 예금을 하는 그런 고객 수나 전체적인 숫자도 굉장히 줄었다라는 얘기는 현금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이 지금 많이 이제 매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금값이 지금 2% 정도가 또 올라갔습니다. 금값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서포트 라인 그러니까 리지스턴 라인이죠.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100선이 넘어가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뱅킹 인더스트리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의 문제가 조금씩 이제 커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이 맞다면은 아마 뭐 내일 시장은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5월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중앙금리가 심지어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정도에 중앙금리가 피봇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히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아마 6월달이나 빠르면 6월달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아마 중앙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시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CPI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의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는데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과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반도체주를 뭐 상세히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또 투자량이 들어가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봤는데 대부분이 투자에 대해서 바이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어요. AM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안 좋은 업체들이 이제 인텔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선이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당분간은 이번 해에는 아마 반도체주가 좀 강세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폴리오의 반도체주를 늘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주 자체보다는 반도체 관련주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스토리지 있죠. 특히 이제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계 회사인데 미국 회사죠. 근데 타이완계 CEO가 있는데 뭐 옛날 제가 매니징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주 또는 2, 3개를 보면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AI에 관련된 주도 굉장히 지금 핫하고 물론 이제 변동성은 1, 2주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금리라든지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을 FOMC 미팅에서 중앙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것인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할 때는 사실 그거가 실질적으로 사실 심지어는 0.2% 정도 25 베이스 포인트가 5월 달에 올라간다 그래도 거기에 시장이 과잉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언노운 리스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뱅킹 리스크가 아직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금요일 날부터 지금 월스파고 뱅크라든지 그다음에 시티뱅크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가 또 많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희는 골드만삭스를 지금 뱅킹 인더스트리의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밖에 조정이 안 됐고 지금 특히 스물스물 마켓에서 올라오는 것이 상장을 직상장을 하는 것이 한 50%로 줄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뱅킹 인더스트리 문제라든지. 근데 뭐 스펙이 아시다시피 스페셜 퍼포스 액퀴지션 컴퍼니라는 뭐 저희 한국에서도 20년 전에 유행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역 M&A를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름 전에는 아마 스펙으로 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A라든지 또는 상장 IPO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지금부터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 시장이 크게 데미지가 없다면은 그런 때문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저희가 바이 시그널이 최근 2, 3주 동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20, 30%의 업사이드가 주가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4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7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념해서 폴폴리오를 짜실 때 뱅킹 쪽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뱅킹 쪽으로 다시 폴폴리오에 다시 넣는 것들도 아마 좋은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와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애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증설하기로 밝힌 반면 애플은 탈중국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처음부터 중국을 친중이죠. 중국 마켓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이 아마 EV 마켓이 가장 커지고 지금도 EV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마켓에가 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50% 이상이 됐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마켓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팩토리를 통해서 로컬 마켓을 좀 더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뭐 다시다시피 테슬라가 차가 팔리면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것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협업이 아마 중국과의 관련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전략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텍사스도 있고 뭐 미국 같은 데도 팩토리가 캘리포니아도 있고 이렇게 계속 그 지역에 로컬리제이션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테슬라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애플은 사실 거의 대부분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아이폰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폭스콘에 지금
중국 정부가 락다운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데 락다운이 심해지고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라이엇, 한국말로 라이엇이 뭐냐 저기 예 이게 데모도 하고 문제는 뭐 중국 정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지만 사실 작년에 팔지 못한 폰이 200만 대가 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 팔 수 있었는데 200만 대가 안 팔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전략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장을 빼가지고 리스크 디렉트레이션하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빠지고 특히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랩탑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판매량이 40%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전략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직도 애플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옮긴다고 해서 마켓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급 문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만드는 공장을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 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